한 주간 인베스팅닷컴 유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 더 차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더 차트에선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밤잠 설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인베스팅닷컴에서 이와 관련된 키워드 지난주에 있었을까요?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더리움 검색량이 10만 8천 뷰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컸는데요. 네. 얼마 전 발생한 바이비트 사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네. 해커들은 무려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했습니다. 바이비트는 해킹 전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탈취된 금액이 전체 자산의 약 9%에 해당합니다. 특히 탈취된 자산의 대부분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도 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목할 점이 이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네, 2022년에도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엑시 인피니트의 사이드체인 로닌을 해킹해 네. 총 6억 달러, 약 8,60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인 US 달러 코인을 탈취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들이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 이더리움은 다양한 크로스체인 솔루션을 활용해 여러 네트워크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암호화폐가 외부로 이동하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해커들이 자금 세탁과 현금화를 시도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 바이비트는 전 세계 거래량 2위인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보안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킹이 된 걸까요? 네,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네. 바이비트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보관하는 콜드 월렛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해킹에서는 콜드 월렛에도 접근해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콜드 월렛이라는 게 인터넷과는 연결되지 않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이나 노트북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열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데 대체 어떻게 해킹을 당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콜드 월렛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보안실을 운영합니다. 네. 콜드 월렛에서 핫 월렛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그 반대로 자금을 옮길 때 2명 이상의 보안 담당자가 각각 보안실에서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라자루스는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 서명 작업을 위조했습니다. 네. 해커들이 서명 인터페이스를 조작해서 승인되지 않은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게 만든 뒤 자금을 탈취한 거죠. 단순히 비밀번호 유출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 자체를 속인 고도화된 수법이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여파가 컸을 것 같은데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네, 사건 직후 이더리움 가격이 한때 4% 이상 급락했지만 네. 다행히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는데요. 특히 바이비트에서는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바이비트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4일 바이비트의 벤 저우 CEO가 유출된 이더리움 전량을 보충했다며 고객 자금이 안전하다고 밝혔고요. 암호화폐 회계 감사 업체인 해큰도 바이비트의 보유 자산이 여전히 부채를 초과하며 고객 자금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 거래소들은 안전할까요? 국내에서는 2019년 업비트 해킹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지속해왔습니다. 당시에도 라자루스가 약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죠. 네네. 이후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다중인증, 콜드 월렛 보관, 실시간 모니터링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었지만 국내 거래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역시나 이제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네, 이번엔 코인 다음으로 어떤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는 게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유니티였습니다. 유니티 조회수는 지난주 3만 3천 뷰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310%
12%나 급증했는데요. 네. 최근 유니티가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특히 AI 기반 신규 광고 플랫폼 유니티 벡터를 출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광고 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벡터 개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 체결 및 기존 계약 갱신이 활발해지면서 구독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이 유니티가 과거 요금 정책으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정책이 수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 유니티가 유료화 정책으로 개발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이후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이 유니티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침체됐던 글로벌 게임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네. 유니티의 실적 개선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유니티의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매니저님, 이번 주 세 번째로 검색량이 많았던 기업은 어딜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미국 유통 강자 월마트인데요. 월마트. 월마트 검색량은 지난주 3만 뷰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419%나 급증했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으로 검색량이 급증한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최근 월마트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80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켜온 분기 매출 1위 자리를 처음으로 아마존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월마트 주가는 6% 이상 하락하는 등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월마트는 전통적인 그 오프라인 강자고 아마존은 그 온라인 강자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이번 실적 발표는 월마트가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경쟁에서 큰 도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월마트 역시 아마존의 온라인 전략을 분석하며 자체 온라인 채널 강화와 운영 효율성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네. 경쟁 심화로 인해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월마트가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해서 아마존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인베스팅닷컴에서 서성지 마케팅 매니저님께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 마케팅 매니저 서성지입니다. 월마트는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지난 12년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온 기업입니다. 2012년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을 제친 이후 주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 매출에서 아마존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 이후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며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인베스팅 프로의 적정 가치 모델의 경우 23.9%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는 83달러에서 최저는 59달러로 15개의 모델들이 대부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 가치는 최대 17개의 다양한 모델의 예측치의 평균입니다. 하락 전망을 하고 있는 인베스팅 프로 적정 가치에 반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는 평균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 목표치 58달러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관들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한 기관 중 하나인 TD코에는 최근 월마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0달러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TD코에는 월마트가 식료품, 배송,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광고사업과 같은 고수익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최근 주가 하락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UBS는 목표 주가를 113달러에서 112달러로 소폭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주요 기관들의 평가는 다소 혼재되어 있습니다. RBC와 파이퍼 샌들러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목표가를 각각 107달러, 114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구겐하임과 BMO, 번스타인은 전략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상태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재무 건전성은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에비타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배당금입니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배당률은 1%, 배당 분배율은 34.41%입니다. 전문가들은 월마트가 신중한 실적 전망을 제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월마트의 아성을 뛰어넘은 아마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 이외에도 AWS, 광고,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아마존 하울이라는 초저가형 스토어를 시작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 엔트로픽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AWS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엔트로픽과의 협력 덕분에 AWS 사업에서 향후 2, 3년간 상당한 추가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은 이달 말 10년 만에 신형 AI 알렉사를 출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달 말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 버전의 알렉사를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4년 처음 등장한 알렉사의 1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업그레이드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몇몇 기관은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에 대해서 인베스팅 프로와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주가도 하락세를 걷고 있긴 하지만 인베스팅 프로와 애널리스트들 모두 아마존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의 적정 가치 모델은 12개 모델 평균 5.9% 상승 여력이 있으며 최대 27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좀 더 긍정적입니다. 평균 226.48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대 30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 상대적 가치, 즉 기업 규모에 비한 매출이나 이익 점수를 나타내는 점수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이상이며 종합점수 3점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10년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총이익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비타 또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의 뉴스를 통해서 각종 기관들의 아마존에 대한 평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수의 기관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월마트가 성장 전략 도입에 성공해서 유통기업 강자의 자리를 재탈환할지, 아마존이 계속된 성장세를 이어갈지, 두 기업이 각각 가지고 있는 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추이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인베스팅 프로를 커피 2잔 가격으로 구독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통해서 가입하실 때 쿠폰 코드 AFF200을 입력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해주신 서성지 마케팅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만관부 만사부 다음 주에 만나요.